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 또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을 여기 앞에 잘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좀 덜 내고 있습니까? 이건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면 주의 깊게 잘 듣고 잘 말하고 성냄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듣기는 부족하고 말하기는 성급하고 성나는 대로 성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듣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윌 와이즈하고 체드 리들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As the Powerful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권 사람들, English speaking 하는 컬처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1분에 125단어에서 175단어를 말할 수 있게 1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을 하는데 125단어에서 175단어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 옥션에 가시면 말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옥션에서 말하시는 분들은 1분에 250단어에서 350단어를 말하실 수 있대요. 빠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125단어니까 250에서 350단어니까 보통 사람은 2배 정도 속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에서 말하시는 분들 말고 저희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1분 동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약 400단어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말하시는 분들이 아주 빨리 말해야 350단어를 최고 스피드로 얘기했을 때 350단어를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한 125단어에서 175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의 1분에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수가 한 400단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윌이라고 하는 체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바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다른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175단어 정도 들으면서 400단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4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175 정도 단어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대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평상시 생각하는 기준들, 요소들을 가지고 중점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또한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죠. 상대방의 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동시에 막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대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빨리 내 차례에 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잘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쓴 존 그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성이 말할 때 남성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성이, 딸이 말하면 남성은 다 듣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성분들이 막 얘기를 하면요, 남성은 그 얘기를 다 듣지 않고요,
뭔가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야 할 것 같은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그레이 주장을 요약하면은 남편이 여성 혹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네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점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무엇이지? 두 번째는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네 번째는 나를 비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첫 번째, 아내는 아내의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점이 도대체 뭐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남성의 마음속에 여성의 아내가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이, 한국말로 하면 요점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요점이 없습니다. 때로는 요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아이가 얘기할 때 때로는요 요점이 없고 사실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아내 안에 여성 안에 아이들 안에 딸 안에 그냥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귀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영어권에서는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We never go out. 우리는 한 번도 바깥에 외출한 적이 없어. 혹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남편이 들을 때 항상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안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e went out last week. 우리 지난주에 외출했어. 외실했어. 무슨 얘기야? 당신을 모두가 무시한다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때때로 아내분들이 여성분들이 딸아이가 얘기할 때 과장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존 그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해서 들으라.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그 말 너머에 있는 감정을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We never go out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I feel like going out and doing something together. 나는 바깥에 가서 외식하고 싶어. 좋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Everyone ignores me. 나를 무시해라고 할 때 Today I'm feeling ignored and unacknowledged.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나는 오늘 느꼈어 라고 하는 감정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 말 너머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사처럼 알아들어주면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가 딸이 여성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남성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존 그레이 박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은 감정을 내보내는 것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마치 밀물이 왔다 썰물이 왔다 밀물이 왔다 썰물이 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와 같이 그 감정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크 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Just Liste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때때로 감정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벤트 아웃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슷한 얘기겠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때때로는요 쭉 나가는 대청소가 필요한데 여성이 대부분 그렇다. 네 번째로 남성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 때때로 딸아이의 얘기를 들을 때, 여성의 얘기를 들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성이 겪는 문제는 남성은 보통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여성분들은 얘기를 길게 하시지만 남성은 너무 짧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의 말 너머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존 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은 소통하고 싶은데 남성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편적으로 여성은 보통 남성보다 깊은 속마음, 속생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보다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남성은 스포츠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외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만 깊은 속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보통 잘 못하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깊은 마음을 알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Ask Powerful Ques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이해받는 것이 필요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는데 그분들이 제안한 방법이 Reflective Listen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는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울처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딱 앞에 서면 내 모습을 거울이 비춰주는 것처럼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거울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you are saying,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말은 이렇다는 거죠. 내가 듣기에는 이런 말처럼 들려요. 당신이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죠? 라고 해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말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해주거나 혹은 말한 내용 가운데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표현한 말 가운데 그 사람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내 언어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가시면 여러분 뭔가 주문하시잖아요. 무슨 빵 1번이요, 빵 2번이요, 빵 3번이요, 음료수는 뭘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맥도날드에서 주문받은 직원이 훈련받는 것이 뭐냐면 그냥 주문하고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자기가 받은 주문을 그 고객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1번 뭘 주문하셨고 2번 뭘 주문하셨고 3번 뭘 주문하셨는데 커피는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맞지요? 라고 확인을 하죠. 그러면 고객이 맞습니다. 틀렸으면 아니요. 3번 커피는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나의 언어로 다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냐?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구나.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때 여기 반응적 경청이라고 하는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해서 사람들 내담자에게 얘기할 때 내담자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시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말을 이해했구나, 내 말을 아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자, 이제 말하기와 성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좀 더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하라는 의미는 좀 더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좀 더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쉬이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야고보서에는 말하기에 대한 다른 말씀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했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다 많다는 것이죠.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번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불사르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심코 한 말,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 생각 없이 한 말이 때로는 우리 감정에 감싸여서 감정에서 툭 튀어나온 말 중에 불사르는 말처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죽이는 말이 있고 독 같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주의를 준 것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결국은 죽이는 말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죠.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의 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불만이겠죠. 남성과 여성의 대화 중에서 남성을 향한 여성의 말과 경향에 대해서 존 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분들이
혹은 아내분들이 때때로 남편을 correct 하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면서 때때로는 남편을 혹은 자녀를 너무나 아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성에게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여성은 남성과의 대화에서 자꾸 남편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 나와서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에베소 4장 20절 말씀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밀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고 특별히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성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ppreciation, 감사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위한 추구하는 사회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높은 전압이 있고 정말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전기공사들은 많은 남성분들이 여전히 감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이닝 석탄을 발굴하고 그리고 여러 석유와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이 가득한 곳에 여전히 많은 남성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의 그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많이 해야 할 말도 감사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아내가 혹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감사가 필요하죠. 감사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남편이 감사를 받을 때 고생한 것이 내가 많이 고생했어도 내가 많이 희생했어도 그것이 싹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다는 말보다 예쁘다, 사랑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 남편에게 정말로 많이 해야 될 말,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말하기가 될까?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주로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지만 어찌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한 것이 남성 여성의 관계, 남편 아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도 또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다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때로는 잘 들어주는 것. 먼저 내가 할 말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한 말 표현 너머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또 다른 어떤 생각은 없는지 더 들어보는 것이죠. 들으면서 내가 바로 대답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했지만 그 말 너머에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고 때로는 좋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쉽게 섞기보다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유익하게 말하는 것. 비방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성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 참고 필요한 것을 잘 이야기해 보는 것.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온전함을 이루라고 주신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